자,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, 그 네 가지 핵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은 개선이 될까요?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. 이게 뭐 기능 이야기라고 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,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. 체중이 감량하게 되면은 아까 지방이 많아지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활성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.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을 똑같이 많이 먹었으면은 그게 몸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요. 이게 의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중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GLP-1 수용체 작용제, 뭐 대표적으로 뭐 유고비 같은 약제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면은 요 자체가 그 식욕을 많이 억제하게 되고, 그다음에 결국은 체중 감량을 유도하게 되고, 뭐 다음 단계에 있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호르몬 쪽에 대한 교란도 좀 억제할 수 있고,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는 약제인데요. 이 당뇨약도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SGLT2 억제제는 보통 소변으로 당을 뺀다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는데요. 소변으로 당을 빼는 특징 외에도 요즘 에너지 활용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름이 어렵죠. 티아졸리딘디온. 뭐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이것도 당뇨약입니다. 그래서 요 당뇨약 종류는 활용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, 최근 들어서는. 왜 그러냐면 살이 쪄요.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 유도 기능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티아졸리딘디온이라는 계열의 당뇨약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엄청나게 개선을 해 줍니다. 그래서 그게 자체가 장점이에요.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뱃살이 잔뜩 나온 사람들에서 이 기름기를 어디로 빼주냐면은 그 아까 지방이 있어야 될 곳은 지방 조직이라고 그랬죠.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곳은 지방 조직이에요. 근데 지방 조직이 아니라 그 보통 간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있거나 그런 것들 다 비정상이라고 그랬죠. 그 위치를 좀 바꿔줍니다. 그래서 그 위치를 바꿔주는 것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메가3들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. 이 오메가3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도 역시나 그 지방산에 대한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요 지방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적절하게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병원을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해야죠. 스스로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. 이제 거기까지 해서 충분치 않다면은 뭐 어떤 분이 질문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, 그냥 일반 내과를 가셔도 되고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 어느 쪽에서든 간에 이 GLP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것들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요. 실제 당뇨 환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실제 당 수치 조절도 엄청 잘 되고, 이전까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조절이 좀 되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염증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이것도 사실은 단순한 얘기들인데,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하면은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염증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일부 공간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외부에 있는 그 적절한 순환을 통해서 염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들이 또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단들은 좀 스스로 좀 관리한다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은 스스로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면은 오히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거기에 쪼끔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약 얘기가 나와요.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뇨약이고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당뇨약인데요. 요 약제가 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이 있고, 그리고 스타틴, 요즘에 스타틴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스타틴도 역시 염증을 잡는 역할이 상당히 강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트포르민이나 스타틴, 뭐 아스피린도 저용량으로 쓴다면은 부작용보다는 염증을 쪼끔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로서 좀 이득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요즘에 여러 가지 그 뭐 지침들에서는
이런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등급을 낮춰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전적으로는 만성염증을 잡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호르몬 불균형 중에 중요한 거는 아까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특정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콜티솔과 같은 그런 감성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럼 이 호르몬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체중을 감량할 때 특히 이 내장 지방을 줄이게 되면은 이 지방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호르몬의 양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컨트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매우 중요하고요. 그리고 요 티 아까 요거 요거 티아졸리딘 디온 요게 요렇게 쓴 거예요. 그래서 고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나 혹은 GLP-1 수용체 작용제나 이런 약제들은 이 아디포넥틴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. 아디포넥틴이 증가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밸런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가 있죠? 잠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됩니다.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요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 주고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도 뭐 DH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충제로 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 준다면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을 잡는 방법들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간.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. 지방간 역시 체중을 잘 감량을 해야만 되고요. 그다음에 당지수 떨어져 있고 과당이 좀 적은 음식들을 좀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. 여기도 이제 메포민과 같은 특정 약제를 사용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비만 수술은 한 30-40% 이상의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중요한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골고루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런 지금 4 가지 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